비가 쏟아지는 부산의 밤, 13살 소년 민주는 아버지의 주먹이 자신의 뺨을 스치며 지나가는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터였다. 그 주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절망,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무게가 뒤엉킨 폭풍이었다. 민준의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리는 그 밤, 소년은 처음으로 속으로 외쳤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일까? 그 외침은 아직 목소리가 되지 못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꽃이 15년 후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다시 타오를 줄 누가 알았겠는가. 민준의 어린 시절은 어둠으로 물든 하늘 아래 펼쳐진 연극 같았다. 부산의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길이 얽힌 그곳에서 아버지 현우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한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남자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사와 실직의 연속이 그를 무너뜨렸다. 넌 왜 이렇게 약해? 현우의 목소리는 항상 날카로웠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손바닥이나 벨트의 채찍질이었다.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책을 펼쳤다. 책 속 세계가 유일한 피난처였다. 친구들은 그의 멍든 팔을 보고 물었지만 민주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져서 그 거짓말은 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15살이 되던 해,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학교 체육 시간, 소년들은 서로 장난치며 웃고 떠들었지만 민준의 시선은 늘 한 곳에 머물렀다. 반 친구 재현의 미소였다. 재현은 밝고 활기찬 아이로 축구공을 차며 웃을 때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민준을 사로잡았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질까? 민준은 밤마다 혼자서 고민했다. 그 감정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부끄러운 비밀이었다. 어느 날, 재현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오늘 같이 공부할까? 라고 물었을 때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 집에 가봐야 해.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버지의 또 다른 폭풍을 맞닥뜨렸다. 그날 밤, 그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야 해.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흘렀다. 고등학교 시절, 민준은 공부에 매달렸다. 장학금을 타고 서울의 대학에 입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빛이 비친 순간이었다. 부산을 떠나며 그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서울의 캠퍼스 생활은 새로운 세계였다. 동아리 모임에서 그는 처음으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그중 하나가 태민이었다. 태민은 조용한 미소를 지닌 예술 전공생으로 민준의 상처를 직감하듯 다가왔다. 너 눈빛이 슬퍼 보인다. 이야기해볼래? 태민의 말 한마디가 민준의 벽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난 남자를 좋아해. 그게 죄처럼 느껴져.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내 일부야. 받아들여봐. 대학 시절은 민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태민과의 우정은 서서히 깊은 유대로 변했다. 그들은 한강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고 작은 카페에서 속내를 나누었다. 민준은 태민의 따뜻함에 녹아들었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졸업 후 민준은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태민은 해외 유학을 떠났다. 기다려줄게. 태민의 약속은 민준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속에서 민준은 다시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산에서 아버지와 재회했다. 현우는 늙고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현우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민준은 용서할 수 없었다.
지금 와서 뭐가 미안해? 당신 때문에 난 망가졌어. 그날, 민주는 태민에게 전화했다. 나 아직도 아파. 어떻게 해야 할까? 태민이 돌아온 것은 5년 후였다. 그들은 다시 서울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다. 민주는 이제 28살, 태민은 27살.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주말에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작은 아파트에서 요리를 하며 웃었다. 민준의 상처는 태민의 사랑으로 조금씩 아물어갔다. 우린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태민의 말은 민준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험을 던진다. 현우의 병세가 위중해진 소식은 그 평화를 깨뜨렸다. 민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부산의 병실에서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내 삶을 망친 건 나야. 하지만 내가 행복한 게 나의 위안이야. 민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당신도 쉬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민준의 첫 번째 성숙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민준과 태민은 결혼을 꿈꾸며 살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민준은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성공을 거두었고 태민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친구 모임에서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난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랐지만 사랑을 통해 다시 태어나서. 청중의 박수는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태민이 갑자기 사라졌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집에는 짧은 메모 한 장. 미안해, 민준아. 나 갈게. 민준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또 왜 나를 버려? 그는 태민의 흔적을 쫓아 서울 거리를 헤맸다. 조사 끝에 알게 된 진실은 충격이었다. 태민은 가족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태민은 그 압박 속에서 민준을 위한 이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태민은 도망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숨기려 한 것이다. 민준은 태민을 찾아 제주도로 갔다. 그곳 바닷가에서 그는 태민을 발견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어. 민준의 외침은 파도 소리에 섞였다. 태민은 눈물을 흘렸다. 난 내가 더 아프지 않게 하려 했어.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15년 전 아버지의 폭력이 그를 갈라놓았듯 이 거짓말도 그들을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터였다. 그들은 제주 바닷가에서 밤을 보냈다. 태민의 고백은 길고 아팠다. 내 가족이 날 포기할까 봐 두려웠어. 하지만 너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 민주는 태민을 안았다. 우리 가족은 이제 둘이야. 그걸로 충분해. 그 포옹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태민의 가족과 대면했다. 민주는 현우를 데리고 갔다. 늙은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들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어요. 현우의 말은 태민의 부모를 흔들었다. 그날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화해의 문이 열렸다. 민준과 태민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그곳에서 민준은 맹세했다. 15년의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시간은 다시 흘렀다. 민준은 이제 33살, 태민은 32살. 그들은 작은 집에서 아이를 입양할 준비를 했다. 민준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작년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의 마지막 말은 민준의 영원한 빛이었다. 어느 봄날,
민주는 태민과 한강변을 걸었다. 그때의 소녀는 사라졌어. 이제 난 나 자신을 사랑해. 태민이 웃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들의 손은 영원히 맞잡혀 있었다. 거짓말은 갈라놓았지만 진실은 그들을 더 단단히 묶었다. 삶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민준의 어린 시절 회사는 이제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결혼 후 첫 해,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매일 아침, 태민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민준을 깨웠다. 좋은 하루 되길. 태민의 속삭임은 민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그들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려. 그런 말들이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여전히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밤에 악몽을 꾸는 날이면 아버지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넌 왜 이렇게 약해?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태민은 그런 민준을 안고 속삭였다. 넌 강해. 난 내 곁에 있을게. 입양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의 법과 사회적 편견이 그들을 시험했다. 상담사 앞에서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아야 했다. 저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상담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경험은 당신을 더 나은 부모로 만들겠네요. 태민은 민준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함께라면 돼. 몇 달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5살 소년 은우를 맞이했다. 은우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로 처음 만난 날 눈이 크고 호기심 많았다. 아저씨,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은우의 물음에 민준은 눈물이 고였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은우의 적응은 점진적이었다. 처음에는 밤에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민준은 그 울음소리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나도 이렇게 울었지. 그는 은우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태민이 작사한 동요였다. 작은 별이 빛나네. 내 맘속에 영원히. 은우는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다. 공원에서 세 사람은 함께 놀았다. 은우가 민준의 등을 타고 오르며 웃을 때 민준은 생각했다. 이게 바로 행복이야. 하지만 그 행복 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다. 태민의 어머니가 방문한 날이었다. 태민아, 아직도 그 길을 가.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태민은 미소로 대답했다. 엄마, 이게 제 삶이에요. 민준은 그 자리를 피해 나왔다. 내가 원인인가? 그 갈등은 태민을 괴롭혔다. 어머니와의 통화 후, 태민은 혼자 울었다. 난 가족을 잃을까 봐 무서워. 민준은 태민을 끌어안았다. 우린 이미 가족이야. 은우도 있고, 그날 밤,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태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며 자랐어. 그래서 난 강해지려고 했지만, 사랑 앞에서 약해지네. 민준은 놀랐다. 우리 비슷하네. 그 공통된 상처가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은우의 6번째 생일 파티는 전환점이었다. 태민의 가족이 초대되었고, 어머니는 은우의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너희의 사랑이 만든 거구나. 화해의 첫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은우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민준과 태민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PTA 모임에서 민준은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아들은 특별해요. 사랑으로 자랐어요. 그의 말은 주변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압박이 커졌다. 클라이언트가 동성 커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날, 민준은 좌절했다. 세상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 태민은 그를 위로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그들은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거기서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다. 아픔은 끝나지 않아. 하지만 사랑이 그 끝을 밝혀. 겨울이 다가오던 해,
현우의 기일이 되었다. 민주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묘비 앞에 앉아 그는 속삭였다. 아빠, 이제 이해해요. 당신도 아팠던 거예요.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민주는 태민에게 전화했다. 나 용서했어. 이제 진짜 자유로워. 집에 도착한 그는 은우를 안고 웃었다. 아빠들 사랑해.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최고야.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은 평안으로 가득 찼다. 봄꽃이 피는 서울, 민준과 태민의 삶은 안정되었다. 은우는 이제 7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활기찼다. 민준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작은 사무실에서 그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가르쳤다. 창작은 상처에서 나와 그의 철학은 팀을 감동시켰다. 태민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기획했다. 한 번은 LGBTQ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아 사랑의 상처라는 테마로 열었다. 개막식에서 민주는 연설했다. 이 작품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아픔을 넘어 사랑으로 청중의 박수는 뜨거웠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은우가 학교에서 아빠가 둘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은우는 울며 집으로 왔다.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해 민준과 태민은 은우를 안고 설명했다. 세상에 다양한 가족이 있어. 우리처럼 사랑으로 사는 거야. 은우는 이해했다. 그럼 나도 설명할게. 다음 날, 은우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아빠들은 최고야. 그 소식은 학교를 통해 퍼졌고, 선생님은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은우 덕분에 아이들이 배웠어요. 태민의 가족 관계는 점점 나아졌다. 어머니가 주말에 방문해 요리를 해주었다. 민준 씨, 고마워요. 태민이 행복해 보이네. 어머니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우는 우리 손자예요. 그 인정은 태민에게 큰 선물이었다. 민준은 생각했다. 용서는 가족을 재건해. 여름 휴가로 제주도를 찾았다. 세 사람이 해변을 걸으며 민준은 태민에게 속삭였다. 여기서 다시 만난 게 꿈 같아. 태민이 웃었다. 그 꿈은 현실이야. 은우는 모래성을 쌓으며 소리쳤다. 우리 성, 영원히. 그 여행은 유대를 강화했다. 돌아와서 민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Q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썼다. 숨겨진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출판사에서 이건 변화의 도구가 될 거예요 라고 했다. 가을, 스튜디오가 성장했다. 민주는 팀원들과 파티를 열었다. 여러분 덕분이야. 술잔을 부딪히며 그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밤에 태민이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요즘 피곤해. 민준의 걱정에 태민은 웃었다. 괜찮아. 그냥. 은우 때문에 은우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 동성 부모라는 이유로. 민주는 학교에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교장은 사과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사건은 민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린 싸워야 해.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세 사람은 노래를 불렀다. 은우의 눈이 반짝였다. 산타 아저씨 올까? 태민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미 왔어. 우리 아빠들이야.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새해가 밝아오며 민주는 다짐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은우의 8번째 생일은 특별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파티에서 민주는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은우야, 내가 우리 비디야. 은우가 바람을 불자 촛불이 꺼졌다. 모두가 환호했다. 태민의 어머니가 선물을 주며 할머니가 사랑해라고 했다. 그 말은 은우를 기쁘게 했다. 파티 후, 민준과 태민은 은우를 재운 후 대화를 나눴다. 우리 잘하고 있어.
태민의 물음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 배워가. 스튜디오 사업은 확장되었다. 민주는 서울 시내에 새 사무실을 열었다. 오프닝 파티에서 그는 연설했다. 디자인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상처의 이야기를 게스트들은 감동받았다. 한 젊은 디자이너가 다가와 선배님 이야기 들었어요. 영감 돼요 라고 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너도 내 이야기를 써봐. 태민의 갤러리는 국제 전시를 준비했다. 민준아, 내 책 커버 디자인 부탁해. 그 프로젝트는 그들의 협력을 보여주었다. 밤늦게 작업하며 민주는 말했다. 이게 우리 사랑이야. 태민이 키스했다. 영원히. 은우의 학교 생활은 안정되었다. 친구들이 가족에 대해 물을 때 은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사랑이 가족이야. 선생님이 칭찬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터졌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불붙었다. 민주는 인터뷰에 나섰다. 우린 이미 가족이에요. 법이 따라오길. 그의 목소리는 TV를 통해 퍼졌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태민은 걱정했다. 위험하지 않아. 민주는 웃었다. 변화는 아파. 봄, 민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한 10대 소년이 다가와 저도 비슷해요. 감사해요 라고 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만남은 그의 사명을 확인시켰다. 여름 캠프에 은우를 보냈다. 돌아온 은우는 새 친구들 만났어. LGBT 캠프 재밌었어 라고 했다. 민준과 태민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은우가 웃었다. 인터넷 봤어. 나 자랑스러워. 그 말은 부모로서의 기쁨이었다. 가을 잎이 물들 때 태민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병원에서 민준은 그녀를 돌봤다. 민준 씨, 미안했어. 이제 이에 어머니의 용서는 태민을 울렸다. 엄마, 가족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겨울, 눈이 내리는 날 민주는 태민과 산책했다. 10년이 지났네, 태민이 말했다. 아니, 영원이야.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넘어 빛났다. 9살 은우는 이제 리더가 되었다. 학교 클럽에서 다양성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 가족처럼 모두 다르지만 같아요. 청중이 박수쳤다.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내 덕분에 세상이 변해. 스튜디오는 해외 클라이언트를 받았다. 민주는 뉴욕 출장을 갔다. 공항에서 태민이 안아주었다. 조심해. 호텔에서 민주는 홀로 생각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아버지의 아들에서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리움은 컸다. 돌아와서 태민의 전시가 성공했다. 사랑의 상처 없는 리뷰를 받았다. 비평가가 감동적이라고 썼다. 파티에서 민준이 태민을 안았다. 내 꿈이야. 은우가 집에 친구를 불렀다. 엄마 아빠들, 우리 가족 봐. 친구의 부모가 멋져요 라고 했다. 작은 승리였다. 사회운동의 민주는 더 깊이 뛰어들었다. 시위에서 평등을 외쳤다. 경찰의 물대포가 쏟아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아버지의 폭력과 같아. 하지만 난 싸워. 태민은 민준의 상처를 보듬었다. 쉬어. 그 밤, 그들은 사랑을 확인했다. 너 없인 안 돼.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졌다. 퇴원 후, 가족 여행을 갔다. 부산에서 민주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아빠, 봐, 우리 잘 살아. 은우의 10살 생일, 그들은 파티를 열었다. 10살 축하해.
은우가 바람을 불자 소망을 빌었다. 영원히 행복. 시간은 그들을 성숙시켰다. 민준의 책 두 번째 판이 나왔다. 치유의 여정, 팬레터가 쏟아졌다.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겨울, 크리스마스에 은우가 선물을 주었다. 아빠들, 사랑해, 눈물이 고였다. 삶은 아름다웠다. 11살 은우는 스포츠를 시작했다. 축구 클럽에서 민준이 코치했다. 열심히, 은우의 골에 모두가 환호했다. 태민이 사진 찍었다. 우리 스타. 스튜디오는 브랜드를 런칭했다. 힐링 디자인즈, 로고는 불꽃 모양. 민준의 상징이었다. 런칭 이벤트에서 그는 말했다.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태민은 책을 썼다. 예술과 사랑, 민준이 일러스트를 그렸다. 출간 파티는 감동적이었다. 은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다양성 에세이, 내용은 가족 이야기. 교장님이 영감을 줘요라고 했다. 민준은 TED 토크에 초대되었다. 무대에서 아버지의 주먹에서 자유로우라고 말했다. 온라인 조회수가 폭발했다. 태민의 어머니가 손녀를 돌봤다. 은우야, 할머니랑 놀자, 유대가 깊어졌다. 여름, 가족 캠핑. 불꽃놀이 보며 민준이 말했다. 이게 인생이야, 은우가 응, 했다. 가을, 민준의 과거가 뉴스에 나왔다. 학대 생존자, 성공 스토리, 인터뷰에서 용서가 자유라고 했다. 겨울, 새해 파티. 2025년, 더 밝게, 세 사람이 건배했다. 12살 은우는 청소년이 되었다. 반항심이 생겼다. 왜 나한테만 그래, 민준은 참았다. 대화하자, 태민이 중재했다. 가족 상담으로 극복했다. 스튜디오는 상을 받았다. 사회기여 디자인, 민준의 팀이 축하했다. 태민의 전시가 해외로 갔다. 파리에서 민준이 동행했다. 에펠탑 아래 사랑해라고 했다. 은우가 LGBT 청소년 그룹에 가입했다. 도와주고 싶어, 부모는 자랑스러웠다. 민준의 책이 영화화 논의. 감동적이라는 피드백. 태민의 가족이 완전 화해.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했다. 봄, 은우의 생일. 12살, 모험의 해. 여름, 봉사활동. 고아원 방문, 민준의 과거 공유. 가을, 민준의 강연 투어. 전국 돌며 희망 전파. 겨울, 집에서 크리스마스. 가족이 전부야. 13살 은우는 꿈을 키웠다. 디자이너 될래, 민준이 가르쳤다. 내 스타일로. 스튜디오는 글로벌화. 일본 프로젝트. 태민의 책 베스트셀러. 공동 서명회. 은우 학교 캠페인. 반차별. 민준 다큐멘터리 출연. 여정의 끝은 시작. 태민 어머니 방문 자자짐. 가족 모임. 여름, 제주 재방문. 기억의 바다. 가을, 은우천 연애 상담. 사랑은 자유야. 겨울, 새해. 미래를 향해. 민준은 이제 38살, 태민 37살, 은우 14살. 삶은 완성되었다. 민준의 회고록 출간. 거짓말 너머의 진실, 런칭에서 그는 말했다. 아버지의 폭력, 태민의 거짓말이 날 만들었어. 이제 난 가르쳐. 사랑으로. 가족은 서울 외곽 집으로 이사. 정원에서 꽃을 키웠다. 은우가 아빠들, 고마워라고 했다. 태민의 갤러리 박물관급. 영원한 전시. 사회 변화, 동성 결혼법 제정.
그들은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산책. 15년 전, 그 거짓말이 우리를 구했어, 태민이 말했다. 민준이 웃었다. 아니, 사랑이 구했지. 그들의 손은 영원히. 삶의 교훈, 상처는 치유되고, 거짓은 진실로 변한다. 인류애는 그렇게 피어난다.